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벌써 여러분 4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웠고 또 그것이 계획대로 또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요즘 재테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부동산 투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금매 또는 매매 또는 경매, 공매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까?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뭐 이를테면 공장, 토지 다양합니다. 아무튼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수익도 극대화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매 탈탈탈은 경매와 관련된 또는 뭐 공매와 관련된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또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기회가 된다면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다가오는 4월 5일 금요일 그리고 4월 12일 금요일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SBS 모닝 와이드 제가 1, 2부에 연속 인터뷰로 아마도 출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의 인터뷰 영상과 또 강의하는 영상 한번 또 잘 봐주시면 경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에 대한 뭐 아파트나 뭐 근린주택 이런 물건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내려와서 충청도,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앞으로 핵심이 될 지역. 여러분 눈치챘나요?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곳이죠.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일명 세종시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핵심 세종시의 경매 나온 물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한 번 유찰된 아파트 4건의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번 유찰된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세종시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세종시는 이제 여기가 서울 아닙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인천, 다시 경기, 내려오면 수원, 내려서 오산, 내려서 평택, 내려와서 천안, 왼쪽이 이제 아산인데요. 바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가 세종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주, 대전, 청주가 있다. 세종은 여기 있구나. 한번 알아두고요. 더불어서 세종시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일단 정부종합청사가 가장 또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은 어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가 어진동, 나성동, 세롬동, 한솔동, 뭐 반곡동, 해밀동, 아름동, 고운동, 도담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뭐 투자를 하거나 임장을 할 때 최소한 무슨 동인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자료. 아직까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주민공청회 때 나온 자료가 있는데 아마도 큰 틀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지 않을까. 일단 세종시는 미래상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자, 미래 전략 수도 세종 창조와 도전에 풍요롭고 품격 있는 도시 만들겠다. 목표 1.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의 수도, 행정 수도. 목표 2. 국가의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 경제 도시. 목표 3.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문화복지 도시. 목표 4.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친환경 도시. 미래가 밝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계획 인구 설정을 또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세종시는 2020년도에 약 35만에서 2040년 더블이 넘어가죠. 83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어떤 개발 이슈 또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도 중요하죠.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 안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중심지 체계, 주발전축, 보조발전축 등이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는 1도심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뭐 어진동, 세롬동 있는 그런 동네죠. 그래서 여러분 1도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뭐 어진동, 세롬동 이쪽 라인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부도심은 조치원.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은 핵심은 바로 이제 여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KTX 세종역 개발된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좌측으로는 제2 경부고속도로 라인이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기본 구상에서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는 북부 생활권이 가장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부 생활권하고 남부 생활권이 좀 비슷한 것 같고 동부 생활권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생활권의 인구가 43만 명. 압도적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이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시는 바로 서부 생활권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더불어서 앞서 얘기한 서부 생활권, 정치, 행정, 경제, 사회의 중심지, 제2의 수도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곳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강의 광고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제1기 경매 공매 수액 실전반을 개강합니다.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번의 이론, 2번의 임장, 가장 알찬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수강생 혜택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 한번 유찰된 아파트 4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요. 반곡동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 세종시는 관할법원이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6406, 물건번호 1번. 이 아파트 수루배 마을 3단지, 10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이 25.6이니까 우리가 통상 공급 면적은 33평형. 감정평가 금액은 7억 500. 한 번 떨어진 4억 9,35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일단 30%씩 가격을 저감하니까 훨씬 더 시세 대비 싸서 매력적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시세 파악은 현장 가서 꼭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찰한다면 최저가 이상으로 보증금은 누구나 다 똑같다. 최저가의 10%. 청구 금액은 새마을금고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6억 9,200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약 8억 원. 그러면 사실상 시세를 넘어가는 거니까 담보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점. 깡통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입찰 예정일은 5월 1일. 역시 이제 입찰하려고 한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상당히 쾌적해 보이고 신축의 아파트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산 5년 차니까 신축 아파트 좋죠. 14층 중에 10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은 이제 미등기지만 감정평가되었다면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는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2019년 8월 26일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느리니까 후순위 임차인.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으나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배당을 못 받으나 낙찰자가 떠안지 않는 임차인이다. 자, 위치는 방곡동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처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다. 뭐 인프라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주변에 녹지 비율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다리를 건너서 이쪽에 이제 인프라가 더 강할 것 같고 또 정부 종합청사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해도 되겠죠?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습니다만 전입신고가 느리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 없다. 특별히 커멘트 없어서 문제 없고요.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매각 목적물 및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특별히 낙찰자가 문제가 없다. 나중에 잔대금 납부하면 대지권도 취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아름동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아름동의 아파트, 범지기 마을 11단지 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역시 전용 면적은 25.71. 와, 대지권이 반절이 훨씬 넘어가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감정가는 4억 9천만 원. 한번 유찰된 3억 4,30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관심 있다면 5월 1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산, 그러면 10년 차, 뭐 이 정도라도 신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층 중에 5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좋고.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히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녹지 비율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뭐 세종시는 전반적으로 녹지 비율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정부 종합청사가 멀지 않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정부 세종청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무가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4년 10월 2일자 근저당권 나머지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생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 세롬동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세롬동의 새뜸마을 14단지 8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이 32.57, 대지권이 반저로 훌쩍 넘어가는 거니까 역시 쾌적한 아파트일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11억 8천, 한 번 떨어진 8억 2,600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작아서 경매가 취소될 것 같기도 하지만 등기부에 빚이 많아가지고 쉽게 또 취하 내지는 취소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관심 있다면 4월 30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차, 신축, 좋고, 10층 중에 8층, 좋고, 전용 32 좋고, 대지권 24 좋습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느리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거나 또는 배당을 못 받거나 낙찰자가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거죠. 아까 반곡동은 이쪽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아름동은 위쪽에 있었던 것 같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정부 세종청사 어진동.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느리니까 특별히 임차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코멘트가 없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아파트는요. 세롬동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세롬동의 새뜸마을 4단지 아파트고요. 11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30.53, 대지권 22.57 역시 쾌적할 것 같다. 감정가는 8억 2,500, 한 번 유찰된 5억 7,750만 원은 일단 직권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4월 24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파트도 2017년산, 그러면 7년차 신축의 아파트, 15층 중에 11층 좋고, 전용 30 좋고, 대지권 22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후순위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치는 여기네요. 일단 뭐 주변이 전부 다 학교도 많고 대단지의 녹지 비율도 많고 깔끔해 보입니다. 아마도 일부 상권, 또 일부 상권들이 이쪽에 있을 것으로 보여서 뭐 인프라나 생활 편의시설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전입신고 느리니까 특별히 문제 없고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4월 10일부터 또 시작하는 매주 수요일 1년 투자 클럽반에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길 기대하고요. 다양한 강의 공지, 또 공지사항 등은 또 경매 나온 물건들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가입하셔서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종시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 4건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물건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래서 적절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괜찮겠다. 그러면 나중에 권리 분석하고 또 더불어서 이후에는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직접 내가 가거나 나의 대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반드시 현장 분석, 또 권리 분석, 시세 파악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장이 오히려 불확실할 때 경매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온다라고 하는 점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적기에 정확하게 어떤 결단을 해서 싸게 낙찰을 받는 우리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입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